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세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세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응?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마셨는데 내가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저렇게 마시고 누구야 자꾸 하냐. 자, 이때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궁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 내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호 홍 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과 세자 사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의 의무로 왕인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문안 인사드리는 징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징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석 달이 넘도록 빼먹은 거예요. 과제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영조가 신하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네. 신하들은요, 사도세자에게 진연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사도세자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만 가마를 타고서라도 진연하겠다는 뜻을 영조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임금이 하교하기를 조리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은 내가 더욱 마음이 쓰인다. 승진은 가서 즉시 유시하여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예전 같았으면 왜 진연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사도세자를 불러다가 또 호되게 질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지금 의외의 이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영조의 달라진 태도 뒤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영조의 관심을 빼앗아가며 사도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조는요 무럭무럭 자라나 이 무렵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우. 영조는 자신이 바람하지 않던 완벽한 자질을 갖춘 손자 정조를 가르치는 재미에 이 당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가 많아야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신하가 적어도 임금이 훌륭하면 할 수 있사옵니다. 어진이를 불러오는 게 쉽겠느냐? 임금이 몸소 덕을 베풀면서 부르면 쉬울 것이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정조가 유교 군주로서의 덕목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세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으면서 데자뷰인데요, 데자뷰. 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새 손을 보니 진실로 성취한 효과가 있다. 한없이 많은 일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300년의 명맥이 오직 새 손에게 달려 있다. 뭘 해도 못마땅한 아들 사도세자보다는 이렇게 영특한 손자 정조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세자가 지금 이 영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사도세자는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해 사도세자는요 아내 해경궁 홍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꼬. 이 새 손을 귀하게 여기시니 날 없앤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사도세자는 기행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도세자는요 궁 밖에서 데리고 온 여승, 기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신분 구분도 없이 밤새도록 놀았다고 합니다. 엄격한 법도를 지닌 궁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기행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무덤같이 만드는가 하면 나중에는 아예 세자궁 근처에 땅을 파서 마치 관처럼 보이는 지하방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왕세자가 궁궐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세자는요 세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바로 사도세자의 친엄마 영빈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정말 충격적인 청을 올립니다. 뭘까?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은 모자지간에 도리로 모아 못할 일이지만 옥체를 보호하고 새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대처분을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이라는 건가요, 설마? 그게 맞아요. 에?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친엄마가 아들을. 이 조선 진짜 모르겠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한 충격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모두가 잠든 밤 사도세자가 궁궐에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냐? 지금 저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문제는 이쯤에 사도세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채워서 왕을 아버지를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역무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전해 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후 영조는 곧장 사도세자가 머무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데려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죠. 곧이어 자기 곁의 무사들에게는 칼을 빼들고 호위하도록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숨막히는 상황. 영조 앞으로 불려온 사도세자는 세자의 관과 옷, 신발까지 벗은 채 맨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도세자의 이마에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사도세자에게 칼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아이고야.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저항도 한번 해봅니다. 수호자 죄가 많습니다만 과연 죽을 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애원과 저항에도 영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사도세자는 실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게 아닙니다. 칼을 빼앗고 돌에 던지는 그 머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하들은 진짜 왜 그랬을까?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아니 보세요. 막 칼을 대고 있고 막 돌로 막 찍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봤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찌 되겠습니까? 아유. 죽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 죽음을 두고 온갖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고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귀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아니 근데 이 뒤주 보세요. 이게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숨 막힐 것 같아요. 에이, 이거 완전히 이게 사실 이렇게 밀폐 공간에 들어가면 그거 엄청난 공포거든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도세자는 뒤주 뚜껑을 발로 빡 차고 뛰쳐 나옵니다. 세자가 뒤주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영조는요,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다시 세자를 잡아서 뒤주에 들어가게 하고 직접 뒤주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무거운 풀더미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뒤주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들, 빛의 공간들까지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8일째 되는 날, 또 하나의 왕명이 떨어집니다. 영조가 뒤주에 구멍을 뚫고 안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사도세자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좀 이렇게 뚫고 한번 지켜본 거예요. 어떤지. 이 구멍으로 살펴본 세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다시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손을 넣어 만져보라. 구멍 안으로 만진 사도세자.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뒤주의 뚜껑을 열고 사도세자를 꺼내줍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의 시신, 그 한쪽 무릎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